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유학원 추천 유학의 진짜 문제점인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이미 한두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SAT나 ACT를 통해서 처음부터 미국 유학을 준비한 친구들은 뭐 SAT 학원이나 또는 학교 카운셀러를 통해서 이제 학교를 정하는 경향이 있죠. 물론 그때도 보통은 이제 순위나 아이비리그 중심이나 또는 좋은 학교 중심으로 정하고 직무나 전공은 뒤로 밀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조금 그런 부분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학생들 말고 뭐 지금 사실은 미국 유학을 많이 준비를 안 했었는데 조금 급하게 유학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유학원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유학원을 찾아가 가지고 학교를 정하고 유학의 루트를 정하려고 하는 경우를 보면 아시다시피 대부분은 유학원들이 미국에 4천 개 가까운 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들을 다 알고 있지도 못하고 소개시켜 줄 수도 없고요. 대부분은 사전에 어떤 대학과 에이전트로 제휴를 맺어서 등록이 되어져 있어서 우리 유학원을 통해서 학생을 리퍼해서 입학을 시키면 커미션이 지급이 되는 그런 대학이나 또는 커미션이 지급이 되는 루트, 뭐 보통 패스웨이가 일반적이죠. 그런 루트의 유학만을 추천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유학원을 통해서 유학을 간다는 것은 유학원이 추천해주는 그 한 3, 40개의 대학을 제외하고는 나의 경우의 수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3천 몇백 개 대학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내가 가장 적합한 대학이 그 유학원이 소개시켜주는 유학원이 이미 제휴되어 있어서 커미션을 받게 되어져 있는 그 대학 중에 하나의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그럴 가능성보다는 그런 대학이 아닌 다른 3천 몇백 개 안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즉 제휴되어 있지 않은 대학이나 루트는 즉 다시 말하면 커미션을 받을 수 없는 대학이나 루트로는 유학원에서는 아예 소개조차 하지 않거나 소개를 안 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핸드폰을 사러 갔는데 핸드폰을 파시는 분이 삼성폰하고 애플폰이 있는데 애플폰을 팔면 커미션이 지급이 되고 삼성폰을 팔면 커미션이 지급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예 처음부터 애플폰만 보여주지 삼성폰은 보여주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소비자는 삼성폰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애플폰이 제일 좋은 줄 알고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이고 대부분의 유학원은 삼성폰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전공별로 분야별로 어느 대학이 유학생한테 가장 유리할지에 대한 기본 정보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본인의 의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여주기 않으려고 해서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냥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학생한테 가장 적합한 대학이나 전공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아예 난리지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처음서부터 팔아야 되는 유학은 딱 정해져 있는 것들에 한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커미션 받을 수 있는 대학과 루트로밖에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학원 유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유학원 하시는 분이 이제 찾아오셔서 제 강의를 보고 정말 많이 배우고 저 10년 넘게 유학원 했는데 처음 알았다. 제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진짜 남규 교수님 통해서 많이 알게 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여러 번 뵙고 또 저도 많이 이제 정보를 많이 나눠드리고 했는데요. 그분들조차 잘못됐다는 걸 모르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본인들이 맞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유학은 어쩔 수 없이 입학이 주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한국에서 수능을 잘 못 봤거나 뭐 지금 유학을 준비도 하나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영어 실력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갑자기 유학 가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패스웨이를 가는 것도 좋고 뭐 커뮤니티 칼리지를 가서 편입하는 것도 좋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유학원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유학원만을 통해서 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입학이 최우선이 되시면 안 돼요. 입학만 생각한다면 그냥 아무 대학이나 가셔서 그냥 입학해서 졸업하면 끝나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만나고 또 한국에서 만나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유학생들의 이유는 뭐냐면 졸업은 잘한 거예요. 뭐 중간에 마약하고 무슨 뭐 이상한 짓 하고 해서 뭐 퇴학당하고 이런 유학생들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차근차근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도 많이 늘리고 학점 잘 따가지고 제대로 잘 졸업을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서베이를 해보면 90% 이상은 미국 현지에서 취업을 희망을 하는데 실제로 현실은
그 학생들 중에서 10%가 안 되는 거의 한 5% 남짓의 학생들만 취업이 되고 나머지 90%, 95% 가까운 학생들은 취업을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다시 석사를 가거나 하는 현실이라는 거죠. 왜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입학 때 잘못된 거예요. 입학 때. 입학 때 입학만을 주 목적으로 하는 유학원을 통해서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전공이나 직무를 제대로 정하지 않고 그냥 유학원을 통해서 입학을 시키는 유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공부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문제가 있는 뭐 제가 볼 때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했던 결과와 실제의 결과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안타까운 현실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학원들이 제 제자들 중에서 유학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학원을 뭐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을 위해서 학원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미국 취업하기 위한 학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들 많이 하세요. 글로벌 리더를 만들고 뭔가 큰 몰에서 놀고 이게 유학의 목적이다. 굉장히 그럴듯한 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취업에 대한 고민이 마치 수준 낮은 것처럼 폄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미국 유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 안 됐을 때의 그런 어떤 절망감이나 그런 허탈감은 글로벌 리더나 무슨 뭐 큰 몰에서 놀고 이거 철학적인 그런 담론과는 또 다른 문제의 큰 이슈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미국 유학이 취업을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으나 취업을 위한 어떤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유학이 되어야지만 나중에 후회 없는 유학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학원이나 또는 주위에서 미국 취업에 이렇게 성공한 선배들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거를 보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들이나 아주 소수의 자료를 소수의 어떤 우연이 된 케이스들을 마치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 얘기해주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들을 아예 제시를 안 해주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료들이 정말 정확한 자료가 아닌 것들이 많고 영주권자인데 마치 유학생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냥 그럴듯하게 하는 것들도 많고 그냥 우연이 된 것인데 그것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소개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데이터를 모으시는 것이 좋고요. 유학원 말이나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만을 믿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요즘은 이제 유튜브에 유학원에서 소개해놓은 그런 어떤 설명회가 아니라 미국에서 실제로 일하고 계시는 유학을 가서 참 어렵게 이렇게 내가 어느 기업에 취업했다거나 내가 유학을 왔는데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성공했다거나 이런 본인들의 경험담을 이렇게 해놓은 그런 영상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전공하려는 분야의 그 전공한 분들의 영상을 보는 건 조금 더 유리하고요. 그런 분들의 어떤 영상들을 많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어져요. 그리고 미국에서 취업률이나 연봉 높은 직업은 이런 직업이다라고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말이 잘못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을 보면은 미국 자료들이에요. 아까 제가 액츄얼리 설명드리고 뭐 다른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드렸는데 미국인들이 기준으로 되어져 있는 취업 자료를 그것이 마치 유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느냐. 이러면 간호학과, 간호사들의 취업률이 90 몇 프로래요. 근데 간호사들 H1 비자 자체가 나오지도 않는 잡입니다, 지금. 그러면 내가 간호대학을 가는 순간 영주권이 없는 경우에 H1B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유학생들의 취업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5%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미국인 취업률은 90%인데 유학생 취업률은 5%가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그런데 미국 취업률하고 그냥 똑같이 그냥 미국 자료만 보고 말을 하고 내가 마치 미국인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를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절대로 그러시면 아닙니다. 우리는 유학생이에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은 미국에서 발표되는 미국인들의 자료를 참고는 하셔야 되지만 그 자료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취업률, 유학생들의 취업률에 맞는 그런 잡과 그런 자료를 우리는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 유학생의 취업과 문제점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인터넷상의 정보나 몇몇 소수 사례만으로 안내하시면 안 되고요. 가끔 본인의 경험이나 본인이 보냈던 어떤 학생들의 경험, 그것도 수년 전, 수십 년 전 경험을 또는 주변 지인들의 특이한 사례를 기준으로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보니까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UCLA랑 USC 이런 학교 가서 세미나 한 영상들이 유튜브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정말 젊었을 때죠. 10몇 년 전이니까. 근데 그 자료를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보니까 야, 그때는 그게 맞았어요. 12, 3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여기서 한 20, 30%는 지금 바뀌었다. 이 바뀐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강의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진짜 본인들이 그냥 아주 일부의 경험 또는 뭐 아는 지인들, 아는 학생들 몇 명의 경험을 지금 것도 아니고 예전 거를 그냥 마치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시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다. 그리고 강조드리지만 영주권자랑 유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섞어가지고 마치 이게 영주권자 취업인데 유학생 취업처럼 홍보를 하시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문제점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왠지 이미지로 그럴 거야 라는 막연하고 잘못된 정보를 믿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버리시면 안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것 때문에 유학의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졸업하고 참 어려움과 힘듦을 겪게 되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들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